네, 해석학 원 11주차 두 번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유니폼 컨티뉴이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게 뭔지,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라는 게 뭔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좀 예제를 살펴보면서 이제 본질적으로 뭐가 좀 다른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x 예제 4.4.6을 보면 hx는 sin x분의 1로 주어져 있는데 0,1이라는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이래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거는 sin x분의 1이 우선은 연속이다. 그냥 연속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임의의 c를 하나 고르고 그러면은 x-c가 델타보다 작을 때 sin x분의 1 빼기 sin c분의 1이 에프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이 델타를 찾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또 아는 게 뭐냐면 x분의 1이 0일에서 연속이고 sin 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합성한 거, 이 둘을 합성한 생각을 해주면 sin x분의 1이 0일에서 연속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x분의 1이 0일에서 연속이라는 거, 0,1에서 연속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이려면,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거는 sin x분의 1이 0일에서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 라는 거를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라는 걸 보이려면 어떤 두 점을 잡아주면 되는데, 어떤 두 점이냐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줄어드는데 함수 값은 줄어들지 않는 거. 그래서 제기소처럼 xn을 뭐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분의 1로 놓고yn을 2n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로 놓으면 얘네 둘은 0으로 가죠. 그렇죠? 얘네 둘의 차이는 0으로 갑니다. 왜냐면 각각이 0으로 갈 거니까. 근데 hx라고 했으니까 hxn 빼기 hyn을 생각을 해주면 얘는 sin 2분의 파이에서 sin 2분의 3파이를 빼준 거니까 차이가 2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 차이는 줄어들고 있지 않으니까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증명을 했는데, 그래서 sin x분의 1은 연속이긴 한데 0,1에서 연속이긴 한데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진 않구나, 균등 연속하지는 않구나. 그러면은 뭐 이걸로 증명이 끝났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이제 sin x분의 1이 0일에서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거는 알겠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였을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점은 어디일까? 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0,1이라는 이제 구간에서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지 않으니까 혹시 구간을 바꾸면 연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구간을 바꾸면, 그러니까 여기서 구간을 뭐 큰 곳에서 안 되니까 좀 줄이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늘려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줄여서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구간을 바꾸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해질 수 있을까? D가 될 수도 있나?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0,1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얘가 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좀 뭐 특정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 그거를 좀 드러내고 이제 그거를 빼내는 식으로 해서 뭐 유니폼 컨티뉴어스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주면은 얘네들은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사인 x분의 1 같은 경우는 얘는 0 근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좀 왜냐면 0 사실 연속인 거를 따질 때에도 x는 0에서의 연속성을 따지기는 이제 연속성을 따져보면 연속이 아니게 되겠죠. 뭐 함수값을 어떻게 뭐 정하든지 간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왜냐면 x분의 1이 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0 근처에서가 조금 문제가 돼서 0 빼놓고 생각하면은 이제 유니폼 컨티뉴어스가 이제 될 이제 확률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책의 예제는 뭐 x 제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x 제곱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책에는 예제는 없지만 예제를 하나 gx라고 x 제곱이라고 생각해 보면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됩니다. R 전체에서 연속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gx가 0일에서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근데 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xy에 대해서 x-y가 델타보다 작으면 gx 빼기 gy를 에필론보다 작게 만들 때 요 델타를 내가 정의역에 무관하게 잡아줄 수가 있느냐, 이 점에 무관하게 잡아줄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 얘를 잘 살펴보면 얘는 x제곱 빼기 y제곱이고 x-y였고 x 플러스 y가 되는데, x-y는 당연히 에필론으로 델타로 줄여주면 될 거고, x 플러스 y를 잘 눌러주면 좋겠는데 x 플러스 y가 x 더하기 y보다 작고 얘가 2보다 작고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게끔 바꿀 수가 있죠. 얘는 2델타가 됐으니까 얘를 엡실론이라고 한다면 델타를 그냥 2분의 엡실론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델타는 점에 무관한 걸로 바뀌었죠. 그렇죠? 점에는 무관하죠. 무관해졌죠. 그렇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gx가 근데 실수 전체에서는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어떤 두 점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아까는 수열로 잡았는데 이제 두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를 뭐 델타분의 1, 뭐 델타에 의존하니까 뭐 x 델타로 이름을 붙여보면 x 델타를 델타분의 1, y 델타를 2분의 델타 더하기 델타분의 1로 잡아요. 그러면 x랑 y의 차이는 2분의 델타여서 얘는 내가 임의의 델타니까 뭐 줄일 수가 있는데, 근데 g라고 났었죠. gx 델타
gx 델타 빼기 gy 델타를 계산을 해보면 델타 제곱분의 1 빼기 2분의 델타 델타분의 1의 제곱, 얘는 4분의 델타 제곱 더하기 1이 돼서 뭐 4분의 델타 제곱인데 1보다 확실히 크죠. 그러니까 x랑 y의 차이는 내가 줄여줄 수가 있는데 함수값의 차이는 못 줄이죠. 이게 혹시 이렇게 델타로 놓는 게 조금 불편하다면 델타를 그냥 n분의 1로 놔서 xn을 n, yn을 2n분의 1 더하기 n으로 놓으면 xn과 yn의 차이는 2n분의 1로 0으로 줄어드는데 gxn과 gyn의 차이를 보면은 1 더하기 4n제곱분의 1이어서 항상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에서는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살펴보면 얘가 xn이 n을 점점 키우면은 얘네가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얘네 둘의 차이는 0으로 가는데 얘네 각각은 무한대로 가고 이제 함수값의 차이는 어떤 1 이상이 돼요. 그렇단 얘기는 얘네가 문제가 되는 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무한대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죠. 무한대라는 원소가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만 빼면은 유니폼 컨티뉴어스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아까 했었던 관점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어느 점이 문제가 될까? g가 R에서 이제 not uniformly continuous인데 이제 문제가 됐었던 점을 살펴보니까 문제가 되는 점은 무한대였어요. 그래서 무한대를 빼면 정의역에서 무한대를 빼면 유니폼 컨티뉴어스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0, 1로 줄여보니까 그러니까 무한대 뺀 거 어떤 유한한 구간으로 잡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유한한 구간에서 생각을 하니까 유니폼 컨티뉴어스 해줬어요. 그래서 얘는 gx는 실수 전체에서는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데 정의역을 이렇게 좀 줄여놓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점을 빼고 나니까 유니폼 컨티뉴어스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에 예제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이 유니폼 컨티뉴이티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유니폼 컨티뉴이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컴팩트 셋이 아까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우선 유니폼 컨티뉴이티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좀 델타 하나만 가지고 델타만 가지고 모든 점에서의 연속성을 다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좋다라는 뜻에서 좋은 걸로 좀 이해를 하면은 이제 컴팩트 셋이 좋은 거 알겠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컴팩트 셋이 좋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살펴보면 어떤 함수가 연속인데 어떤 컴팩트 셋에서 연속이면은 자동으로 유니폼 컨티뉴어스까지 보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도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유니폼 컨티뉴이티를 보이고 싶은데 우선은 연속인 거는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우선은 연속인데 유니폼 컨티뉴이티를 보장을 해주고 싶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만약에
도메인 정의역이 컴팩트 셋이었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되게 중요한 정리인데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선은 F는 연속이고, 그렇죠? F는 어떤 점 임의의 점 K에 대해서 K에서 연속이고,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인데 유니폼 컨티뉴어스하지는 않다고 하자. 그러면은 유니폼 컨티뉴어스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어떤 xn과 k 안에 있는 어떤 수열을 찾아줄 수가 있는데 어떤 수열이냐면 xn과 yn의 차이는 줄어드는데 fxn과 fyn의 차이는 항상 어떤 엡실론 제로보다 큰 이 두 개의 수열이 존재해요. 근데 k가 컴팩트하니까 얘네들은 항상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져서 부분 수열이 존재해서 수렴합니다. 얘가 어떤 k 안에 있는 원소 x로 수렴해요. 근데 비슷하게yn도 또 존재할 텐데 ynk도 뭐 어떤 y로 수렴을 할 텐데 우리는 xn과 yn의 차이가 0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x랑 y는 항상 같아야만 하겠죠, 그렇죠? xn 빼기 yn이 0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x랑 y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혹시 이 과정이 잘 안 된다면 ynk가 얘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ynk 빼기 xnk 더하기 xnk. 그러면은 이제 얘네가 다 수렴하죠. 그렇죠? 얘는 0으로 간다고 했고, 왜냐면 전체 수열이 0으로 가니까 부분 수열도 당연히 0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얘는 0으로 갈 거고 얘는 x로 갈 거니까 x로 수렴해요. 근데 f가 연속이니까, 그렇죠? 근데 f가 x에서 연속이니까 얘를 xnk로 따라가도 fx고 얘가 ynk 따라가도 같아야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뭘 가정을 했냐면 이 수열들은 뭘 만족해야 되냐면 두 개의 차이가 항상 엡실론 제로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인 거의 모순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셋 위에서 연속이면은 자동으로 유니폼 컨티뉴어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얘기들 정의역을 줄이면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 gx 같은 경우 x제곱 같은 경우에 x제곱이 아래서는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지 않았는데 얘는 임의의 a, b에서는 유니폼 컨티뉴어스 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뭐 컴팩트 셋 위에서 정의가 된 연속 함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대를 빼면은 잘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납득이 되죠, 그렇죠? 아, 무한대에서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무한대에 그런 거 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유괴인 거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뭐 어쨌든 뭐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 함수인데 어떤 컴팩트 셋 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항상 유니폼 컨티뉴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컴팩트 셋의 좋은 성질로부터 컴팩트 셋 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치역도 컴팩트 셋이고
더 나아가서 유니폼 컨티뉴어스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인터미디엇 밸류 티어렘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뭐 중간값 정리 아니면은 뭐 사이값 정리라고 했었던 건데, 얘도 당연히 우리가 증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증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자주 썼던 내용이죠. 그렇죠? 어떤 근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많이 썼던 내용인데, 얘도 아까 했었던 얘기랑 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컴팩트 셋이 연속 함수는 컴팩트 셋을 보존한다. 연속 함수는 컴팩트 셋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K가 컴팩트고 F가 연속이면 FK도 컴팩트다 라는 얘기였는데, 이제 이 컴팩트를 우리가 뭐 오픈이라든지 뭐 클로스드라든지 닫힌 거나 아니면 뭐 유괴인 거는 안 됐었죠. 그렇죠? 얘네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았는데 딱 컴팩트 셋에서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이값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은 사이값 정리를 한번 복습을 해보면, 얘가 닫히는 구간에서 연속이고 어떤 L이라는 실수는 이 치역 사이에 있는 거, 뭐 FA랑 FB 중에 둘 중에 뭐가 큰지 모르니까 어쨌든 L은 이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떤 C라는 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FC가 L이 되는 요걸 항상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사이값 정리였고, 요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F가 연속 함수고 얘가 연결 집합, 커넥티드 셋 뭔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커넥티드 셋이면은 F2도 커넥티드 셋이 된다. 그러니까 컴팩트 셋도 보존하면서 커넥티드 셋도 보존하는 거죠. 또 보존한다. 그래도 증명을 한번 살펴보면, 티어렘 3.4.6을 우리가 복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었냐면 얘가 커넥티드라는 거랑 동치인 게 뭐였냐면, 커넥티드이면 어떤 이러한 이 집합을 디스조인트하게 교집합이 없고 각각 공집합이 아닌 집합들로 나눠서 쓸 수 있다. 근데 얘네가 뭘 만족하냐면 xn이 x로 수렴하는데, xn이 만약에 전부 다 a에 있었으면 얘는 b에 있어야 되고, xn이 전부 다 b에 있었으면 x는 a에 있어야 되는, 요거를 만족하는 게 바로 커넥티드 셋과 동치인 명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할 건데,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F2가 커넥티드다. 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F2는 뭐 A 합집합 B라고 하는 어떤 두 개가 교집합이 없고 공집합이 아닌 두 개의 집합 합집합으로 썼을 때, 이제 수열을 생각하면은 xn이 만약에 전부 다 A에 있었으면은 xn이 x로 수렴하는 상황에서 얘였으면은 x가 b라는 걸 보여주면 되고, xn이 만약에 전부 다 b에 있었으면은 x가 a에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f2에 대한 건데, 알고 있는 거는 2라는 집합이 커넥티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 치역에 대한 정보를 정의역에 대한 정보로 다시 가지고 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C라는 집합을 뭐라고 할 거냐면 2에 들어가 있는 애인데 치역이 전부 다 A에 있는 애들.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쓰는데, 그다음에 D라는 애를
x가 2에 있는데 fx가 b라는 애, b에 전부 다 들어가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C라는 집합과 D라는 집합이 우선은 D는 공집합은 아니에요. 그쵸? 뭐 원소가 하나씩은 있을 테니까. 근데 교집합도 없어요. 그러니까 디스조인트예요. 왜냐면 만약에 C랑 D에 둘 다 원소가 어떤 원소 뭐 A라는 게 있었으면은 FA가 A에도 있고 FA가 B에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FA가 A 교집합 B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A, B를 애초에 우리가 디스조인트한 걸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얘는 C랑 D는 이 전체를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디스조인트하고 공집합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그럼 우리가 xn이라고 하는 어떤 수열을 생각을 할 건데, 얘가 만약에 x로 수렴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x이고 xn이 전부 다 c였으면은 x는 d에 있고, xn이 전부 다 d에 있었으면은 x는 c에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f가 연속이죠. f가 연속이니까, 특히 x에서도 연속이니까 뭐가 성립할 거냐면 얘가 성립합니다. 근데 요게 뭔 뜻이 되냐면 fxn이 만약에 xn이 c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c에 있었으면은 fxn은 어디 있냐면 c라는 집합의 정의가 뭐냐면 치역이 전부 다 a에 들어가는 거니까 fxn이 전부 다 a에 있어요. 그리고 x가 d에 있다라는 얘기는 fx가 b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마찬가지로 xn이 전부 다 d에 있으면 fxn은 b에 있고, xn이 c에 있었으면 fxn은 a에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어떤 수열을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니까, 어떤 fxn이란 a에 있는 수열을 가지고 왔을 때 수렴하는데, fx로 수렴하는데 수렴하는 값이 b에 있고, b에 있는 어떤 수열을 가지고 와서 수렴하는 값이 a에 있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결 집합도 보존을 해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아까 나왔었던 이 사이값 정리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뭐 증명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좀 이제 잘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 집합을 연결 집합으로 보내니까 증명을 한번 해보면, 디오렘 아까 4.5.1이었는데 뭐였는지 잠깐 다시 써보면 f는 연속이었고, 그 다음에 L은 요거를 만족하거나 뭐 어쨌든 사이에 있는 거, 우리는 지금 FA랑 FP랑 뭐 이거면 어떤 C가 존재해서 FC가 L이 되는 C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L을 0으로 놔도 됩니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L은 0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L만큼 내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뭐 새로운 뭐 gx를 fx 빼기 L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L을 0으로 생각하고 뭐 둘 중에 더 큰 거 아무거나 하나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fa 0 fb라고 하자.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어떤 C가 A, B 사이에 존재하는데 FC가 0이 되는 이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어떤 K라는 집합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A, B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 중에서 fx가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을 모아놓은 애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보면 뭐 어떤 그림이 되냐면 책에도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데 A고 FA가 이거고 뭐 B가 이렇게 생겼을 때 K라는 집합은 얘네가 0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점 하나 뭐 존재하긴 하는데 K라는 애는 0보다 작은 애들 K가 이게 되겠죠. 이 집합이 K. 이게 K. 그래서 수프리머 그래서 K라는 집합이 이렇게 되는데 K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K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왜냐면 A라는 게 A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FA가 아까 0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들어가 있고 K는 위로 6입니다. 왜냐면은 다 B보다는 작으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B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은 Axiom of Completeness 실수의 완비성에 의해서 non-empty고 bounded above니까 수프리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면은 C가 딱 요거가 되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FC가 0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FC가 0인지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C라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죠. FC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FC가 0이거나. 그래서 앞에 두 가지 경우가 안 된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FC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C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C가 뭐 여기 있다 치면 FC가 0보다 크면은 값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0보다 스트릭트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작은 구간이 존재해서 이 구간 내에서도 얘네가 전부 다 0보다 커요. 그리고 뭐 좀 넉넉하게 한 2델타쯤 잡아서 생각하면은 fx는 0보다 큽니다. 어디에서? c-2델타 플러스 c 플러스 2델타에서 뭐 델타가 좀 굳이 2델타 안 해도 그냥 이거를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항상 다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빠르게 0으로 줄어들어도 여기서 0보다 크니까 특별히 무슨 얘기도 해줄 수 있냐면 f c 플러스 2분의 델타도 0보다 커요. 이 얘기가 뭐죠? 그렇죠? 뭐냐면 얘 0보다 크니까 그리고 수프리멈이라고 했으니까 어퍼바운드죠. 그렇죠? C는 어퍼바운드인데 K의 어퍼바운드예요. 그러니까
K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을 잡아도 전부 다 C가 커야 돼요. 근데 지금 뭘 찾았냐면 C 플러스 2델타도 당연히 이 K에 있는 원소인데 이렇게 돼버렸죠. 그렇죠? C 플러스 2델타를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C보다 큰 애 중에 그러니까 이게 C 플러스 2분의 델타죠. 중에 FC 플러스 델 있지. 잘못 썼네요.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특별히 FC 마이너스 2분의 델타를 생각하면은 얘가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FC 마이너스 2분의 델타가 0보다 큰데 이 얘기가 뭐냐면 C는 K의 리스트 어퍼 바운드예요. 가장 작은 어퍼 바운드여야 되는데 얘보다 작은 애 중에 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근데 C보다 작은 게 있으니까 리스트임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FC는 0보다 클 수가 없고 FC가 만약에 0보다 작았다라고 하면 FC가 또 스트릭트하게 0보다 작으니까 FC가 0보다 작은 구간이 존재할 겁니다. 여기에서도 FC 플러스 델타 2분의 델타를 생각하면 얘도 여전히 0보다 작겠죠. 근데 얘는 그러면은 C가 어퍼 바운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모순이 되겠죠. 그렇죠? 어퍼 바운드가 왜냐면 C보다 더 큰 애도 K에 들어가니까 C가 어퍼 바운드라 그랬는데 K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와도 다 C보다 작아야 되는데 C보다 큰 것 중에 원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순이 되니까 FC가 0보다 작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순을 찾을 수가 있어서 FC는 0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C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죠. 어쨌든 여기선 이렇게 찾았는데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그냥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걸 보이는 거니까 좀 보여기만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그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똑같은 얘기여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결론이 뭐냐면 F가 연속함수면 사이값 정리를 만족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정리의 한쪽 방향을 공부를 하면은 반대 방향도 궁금하죠, 그렇죠? 반대 방향은 어떻게 될까? 사이값 정리를 만족하면 항상 연속함수가 될까?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만족한다라는 거 하는 거를 따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intermediate value property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거를 만족한다는 건데 어떤 함수가
이 Intermediate Value Property, 뭐 줄여서 뭐 IVP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이값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뭐 대조관계가 있는 x, y에 대해서 이 L이라는 값이 요 사이에 있으면 그 점을 만족하는 C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였었던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연속함수는 사이값 성질을 갖는다. 근데 역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이값 성질을 만족하면 항상 연속함수가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값 성질을 만족하면 연속함수냐? 반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gx가 반례가 되는데, 우선은 gx는 연속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극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얘는 IVP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면, 우선은 gx는 x는 0에서 연속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사이값 성질을 갖느냐. gx가 0에서 이 사이값 성질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간을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애초에 구간이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애니까. 사이값 성질을 갖느냐. 이거를 보이려면 우선은 얘가 0일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건 항상 0이죠,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건 x는 0에서. 그러니까 0을 만약에 빼놓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임의의 a, b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또 a가 b보다 크고 k가 뭐 ga와 gb 사이에 있을 때 gc가 k인 c가 ab에 존재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은 g는 그냥 ab에서 연속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얘는 0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지 0 빼면은 문제가 항상 안 되니까, 0에서만 연속이니까 사이값 성질 가져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a가 0이라고 해보면, a가 0이면 그러면은 이제 0을 이제 fa라고 하고 g죠. ga라고 하고 와 gb는 뭐 사인 b분의 1인데 0이 아니니까 이제 사이에 k가 있으면 걔는 항상 절대값이 1보다 작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뭐 이거든지 뭐 둘 중에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대값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근데 sin x분의 1은 x가 0에 가까이 갈수록 가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진동하니까 항상 fc는 k인 c가 0과 b 사이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증명이 좀 뭐 완전히 수학적인 증명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좀 우리가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 말 sin x분의 1이 x가 0에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진동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sin x분의 1이 x로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생겼으니까 0 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1과 1을 진동한다라는 얘기를 좀 어떤 뭐 수열 같은 거를 잡아서 더 얘기를 해주면은 좋겠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이값 성질을 만족하면 항상 연속함수가 되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속 함수면 사이값 성질을 만족하는 건 맞는데 사이값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해서 항상 연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얘가 불연속적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 다시 적어보면,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디리클레 함수라는 거를 가지고 왔는데, gx를 x가 유리수면 1이고 무리수면은 얘로 가는 뭐 디리클레 함수, 아니면은 또 modified 디리클레 펑션이라고 해서 만약 뭐 hx라고 하면은 hx는 x가 유리수면 0이고 무리수면 x가 유리수면 x로 주고 modified 뭐 디리클레 펑션, 그 다음에 뭐 톰의 함수라고 해서 x가 0이면 1이고 x를 이렇게 기하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0이 아닌 거에서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얘를 n분의 1로 주고 무리수면 전부 다 0으로 주는 이런 거를 뭐 톰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네가 아직 우리가 증명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연습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얘는 실수 전체에서 불연속, 얘는 0에서만 연속, 에서만 불연속. 톰의 함수는 유리수에서 불연속. 불연속.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에 대해서 불연속점인 점들을 다 모아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df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얘가 연속이 아닌 불연속인 점들을 다 모으면은 얘는 이제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뒤지죠. 얘가 불연속점이 되는 거는 실수 전체, 얘가 불연속점이 되는 거는 0 빼고 다. 얘는 h인데 h, 얘는 t는 유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불연속점인 점들을 이제 모아놨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질문은 이겁니다. 임의의 어떤 뭐 실수의 임의의 부분 집합이 df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df가 만족하는 조건이 있냐. df의 구조, 뭐 df가 만족하는 조건, df가 뭐 임의의 집합이 될 수가 있는가 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얘기하면은 여기 책에서도 뭐 자세하게 이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서 저도 자세히 얘기를 하지는 않을 텐데, 좀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f가 어떤 임의의 함수일 때 df는 항상 f 시그마 셋이 됩니다. f 시그마가 뭐였냐면 어떤 클로즈 셋들의 카운터블 유니언으로 나타납니다. 클로즈 셋들의 카운터블 유니언으로 나타난다. 그럼 요거랑 뭐 비슷하게 해서 있었던 게 뭐 g 델타 셋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얘는 카운터블 뭐 인터섹션 오픈 셋 뭐 이거였는데, 카운터 f 델타 셋이 항상 된다라는 얘기가 뭐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제 f 델타 셋이 아닌 거는
DF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리수 집합, 얘를 뭐 이렇게 이레셔널이라고 따서 I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Q 여집합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얘는 F 시그마 셋이 아닙니다. 얘는 카운터블 클로즈 세트의 카운터블 유니언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수점에서만 불연속점, 무리수에서만 불연속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리수에서 불연속이고 유리수에서 연속인 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도 뭐 중요하기는 한데, 요 내용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증명을 하진 않았고 책에도 증명은 뭐 이렇게 친절하게 서술되어 있진 않고 다 연습 문제로 넘겨서 우리가 증명을 뭐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불연속점인 집합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걔는 되게 특별한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그 구조가 뭐냐면 불연속점인 집합들을 모아놓으면 항상 F 시그마 셋이 된다. 그러니까 카운터블 유니언 오브 클로즈 셋이 된다. 그래서 뭐 이 얘기가 있으니까 얘는 뭐 제한이 당연히 있는 거겠죠. 뭐 모든 집합들이 전부 다 클로즈 셋의 카운터블 유니언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요 내용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도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연속이라는 거, 뭐 이거랑 같이 해서 알아줘야 될 건 이제 극한. 우리는 뭐 여기서 펑셔널 리밋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라든지 이런 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유니폼 컨티뉴이티. 이 유니폼 컨티뉴이티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면 그냥 연속이랑 비교해서 유니폼 컨티뉴이티, 평등 연속, 균등 연속이라고 부르는 게 어떤 더 정의가 뭐가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랑 마찬가지로 해서 유니폼 컨티뉴이티도 어쨌든 뭐 컴팩트 셋과 관련을 지어보자면은 컴팩트 셋 위에서 정의된 컨티뉴어스 함수는 유니폼 컨티뉴어스가 된다. 그리고 인터미디엇 밸류 티어렘은 어떤 K가 컴팩트고 F가 연속이면 FK도 컴팩트가 된다라는 사실로부터 증명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도 얘가 커넥티드면 F가 연속 함수고, 뭐 이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 거는 아니지만 얘 느낌을 보면 이가 커넥티드니까 연결 집합이니까 또 뭐 구간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증명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F2도 구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이면 커넥티드인 게 되니까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 연속 함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다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연습 문제 중에서 몇 가지 좀 풀어볼 만한 것들을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러니까 저희가 11주차는 다 녹화 강의로 대체하고 이제 12주차에 제 연습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볼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좀 미리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